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거리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제 우주를 관측을 하러 갈 거예요. 관찰을 하러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저하고 같이 알아봤지만 우리는 빛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부터 시작을 해서 끝에까지 가면은 감마선, 반대쪽 끝으로 가게 되면은 아주 장파 영역까지 그 파장 영역이 상당히 브로드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각 영역별로 특성을 이용해서 우주를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런 빛의, 다시 말해서 전자기파를 이해를 할 때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빛의 본성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빛의 본성에 대한 논쟁과 그리고 또 하나 빛의 속도가 과연 무한한지 아니면 유한하다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실제 빛의 속도는 얼마인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가면은 누구랑 연맥이 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사진을 봤을 때 뉴턴이 나왔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뉴턴 그리고 맥스웰을 지나서 아인슈타인까지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관찰만 통해서 우주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론을 통해서도 우주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랬을 때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걸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빛의 본성과 빛의 속도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험과 이론을 이해를 하려면 빛의 본성과 속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잘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는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주를 이해를 하는데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소개를 했듯이 여기 보면 빛의 본성 두 번째 파트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에는 뉴턴이 있고 이쪽에는 하이언스가 있어요. 이 두 분의 연도를 한번 봐요. 연도를 한번 보고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추정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앞 동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일까 파동일까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빛의 속도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가 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여기까지 근 약 한 2000년 정도가 흘렀어요. 2000년은 좀 안 되지만 200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이때까지도 논쟁은 끝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이제 한 명인 뉴턴이 나왔어요. 뉴턴은 빛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제 쪽으로도 빛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 빛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서 그렇지 결국에 얘는 입자다라고 하는 입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밀입자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단지 근거 없이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뉴턴 하면은 거의 천재적인 이론가면서 천재적인 실험가였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분부터 근대과학이 생긴다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빛은 반사와 굴절을 하니까 반사와 굴절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 빛의 본질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진 실험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빛은 작아서 그렇지 입자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입자다라고 하는 입자론을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동시대 대륙에서는 이쪽은 영국의 물리학자니까 이쪽은 대륙에서는 하이언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렇지가 않고 빛의 반사와 굴절이라고 하는 거를 이분이 만든 원리가 하이언스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파동으로 생각을 해도 빛의 반사와 굴절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빛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다라고 하는 파동론을 주장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입자론을 주장을 하고 이쪽에서는 파동론을 주장을 했어요. 이게 팽팽하게 맞서요. 팽팽하게.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기울어요. 팽팽하게 맞서다 기울어요. 어느 쪽으로? 뉴턴의 입자론 쪽으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뉴턴의 권위 때문에 빛은 입자다라고 하는 게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의 스토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뒤의 스토리로 가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알아보죠. 뉴턴은 어떻게 빛에 대한 연구를 했냐면 여기 1704년도에 옵틱스라고 하는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이게
영어로 바꾸면 옵틱스예요. 이쪽은 영국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라틴어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법이 저래요. 그런데 어쨌든 지식인들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뉴턴이라고 하는 이분이 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논하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잘 알고 있겠지만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빛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분산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내요. 이거를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화이트 라이트 소스가 들어오게 되면 프리즘을 만나면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뉴턴은 다시 이걸 검증하려고 역프리즘을 거꾸로 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진 빛을 다시 화이트 라이트 소스로 백색광으로 바꿔요. 바로 이런 실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뉴턴은 또 하나 어떤 걸 하냐면 갈릴레이가 갈릴레이식 만환경을 만들었어요. 갈릴레이식 만환경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측정 장비를 논해야 되니까 만환경도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갈릴레이식 만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만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통하고 내 눈이 일자로 돼 있는 만환경 이렇게 보는 거, 저쪽에 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일자로 보는 거, 렌즈의 굴절기를 이용해서 만든 게 그게 갈릴레이식 만환경이에요. 근데 여기는 뉴턴식 만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서 들어온 빛을 반사시켜서 보는 눈이 이렇게 진행하는 빛하고 직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환경을 개량했어요. 이것도 뉴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크게 봤을 때는 물론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만환경이 있지만 근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갈릴레이식 만환경이 있고 그리고 뉴턴식 만환경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도 하나 인지를 해놓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만환경을 지금처럼 이렇게 제임스 웹이나 허블이나 이건 요 근래에 얘기한 거고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반사식 만환경이나 굴절식 만환경을 썼을 거예요. 갈릴레이나 뉴턴식 만환경을 썼을 거예요. 초기 천문학자들이나 우주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뉴턴이 그쪽에도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놓고 있고 그리고 부연 설명하면은 원래는 이제 호이겐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그 표기법 때문에 하이원스라고 요즘 표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때는 하이원스라고 들어봤을 것 같아요. 호이겐스보다는. 하여튼 이분은 하이원스 원리를 통해서 빛의 파동, 그러니까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증명을 하고 이론적 체계를 잡은 분이 여기는 하이원스예요. 그래서 빛의 파동론을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반사와 굴절 법칙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그 체계를 잡은 분이 여기는 요 분이에요. 설명할 일단은 이렇게 알아놓고 이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뒤에 1800년대에 1801년에 결정적인 실험이 수행이 돼요. 여러분들 어떤 실험인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실험이에요. 이렇게 뉴턴의 입자론과 여기에는 하이원스의 파동론이 서로 충돌을 해서 쭉 내려오다가 결정적인 실험적 증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은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분의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게 되면은 바로 이분이에요. 여기는 영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간섭 패턴 또는 회전 패턴을 만든 거예요. 빛에서 그러니까 자연광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간섭이나 회절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느껴도 간섭이나 회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물질의 어떤 거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저거는 파동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죠? 입자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패턴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현대 물리학에서는 약간 달라요. 현대 물리학,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간섭이다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파동의 특징인 거예요.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 어떻게 했냐면 바로 여기에는 간단한 식을 통해서 관심 있으면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봐요.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요 정리된 요 방정식에 의해서 빛의 파장을 구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은 아주 파장 영역이 짧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빨간 색깔 같은 경우에는 700나노 정도고 그리고 보라색 색깔 같은 경우에는 400나노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1mm를 생각을 해요. 1mm. 그럼 손이 붙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거를 1000분의 1로 줄여요. 그러면 그게 1마이크로예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mm를 1000분의 1로 줄인 그 한 칸을 잡아서 그 한 칸을 다시 1000분의 1로 줄여요. 그러면 그게 1나노예요. 그만큼 파장이 짧은 거예요.
1mm를 천등분하고 다시 천등분한 게 나노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도저히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거를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실험 방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빛이 이렇게 간섭 패턴도 만들고 회전 패턴도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간섭이나 회전 패턴을 만들었던 이 빛의 파장을 직접 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딱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라고 한다면 유럽의 과학자들이에요. 유럽의 과학자들은 여기 있는 토마스 영의 1801년도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역사상 중요했던 실험이에요.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은 드디어 파동이구나 라고 귀결이 된 거예요. 빛은 파동인 거예요. 입자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여기에 있는 영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토마스 영은 직업이 원래는 의사예요. 의사이면서 고고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기도 한 분이 여기에는 토마스 영이에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걸 성공을 해서 빛은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여러분들이 유명했던 게 있어요. 이분이 했던 일 중에서 또 하나 유명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옛날 피라미드 같은 데서 나오는 고대에 있는 이집트자들을 다 읽잖아요. 다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분도 여기에 있는 토마스 영이에요. 스토리는 간략하게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폴레옹이 원정을 가요. 원정을 갔다가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쪽은 깨져 있고 요만한 돌을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돌에 언어가 3개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집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글자, 그 언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 단계 언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피라미드에서 보듯이 이렇게 새 그려져 있고 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로제타 스톤에서 중간 단계를 해석한 사람이 여기에는 토마스 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언어를 해석한 거는 프랑스에 있는 샹폴리옹이라고 하는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대 고대 이집트어를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발음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분들의 업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돼서 제 본성은 어떻게 됐어요? 파동으로 귀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그렇죠?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론적 그리고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아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과정을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이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해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쪽까지 한번 이렇게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자기파를 완성했던 두 분에 대해서 알아보죠. 실제는 3분이겠네요. 그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요.